인생이란 깊고 긴 항해라고들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각자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나죠. 어떤 이는 거센 폭풍을 뚫고 나아가고 어떤 이는 고요한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바로 항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63세 정순 씨에게 인생은 그저 멈춰버린 항구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도시락을 쌀 사람도 깨워야 할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작은아들 결혼자금. 정순 씨의 손은 온통 세제 냄새와 기름 냄새로 거칠어졌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하루 12시간씩 서 있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 그는 정순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하지만 정순 씨는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거울 속 이 사람이 누구지? 이게 나인가? 김정순.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가고 그냥 누구 엄마로만 남았을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먼지를 털어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것. 달력을 넘기지 않으면 오늘이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인생의 항구에 닻을 내린 배는 점점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과거를 발견합니다. 40년도 더 된 일기장이었죠. 표지가 해저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대 정순이가 연필로 쓴 글씨들. 1980년 3월 15일. 오늘 영화관에서 로마의 휴일을 봤다. 오드리 헵번이 스쿠터를 타고 로마 거리를 누비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다. 나도 언젠가 혼자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나도 이런 꿈이 있었구나. 까맣게 잊고 살았네. 정순 씨의 손이 떨린다. 일기장 속에서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떨어진다. 에펠탑 사진이 인쇄된 엽서. 뒷면에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갈망이 40년 만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정순이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생계를 걱정했고 그렇게 꿈은 서랍 깊숙이 묻혔죠. 정순 씨가 창밖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하늘. 철새들이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간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이대로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 정순 씨가 휴대폰을 꺼내 파리 여행을 검색한다. 화려한 에펠탑 사진들이 뜬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하며 빠져든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서울을 벗어난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간 게 전부였죠. 무엇보다 외국어라고는 중학교 때 배운 헬로와 땡큐가 전부였습니다. 여권도 없고 비행기도 한 번밖에 안 타봤습니다. 정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63살 할머니가 무슨 영어야. 말도 안 되지. 고민 끝에 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어때? 해보기라도 해야지.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후 30년간 입었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교보문고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서점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죠. 젊은이들 사이를 헤치며 외국어 코너로 갔습니다. 서점의 영어책 코너. 정순 씨가 돋보기를 쓰고 책 제목들을 읽는다. 토익 고득점 전략, 비즈니스 영어, 원어민처럼 말하기.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다 한 권을 집어든다.
왕초보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다. 나한테 딱이야. ABC부터 다시 시작하자. 정순 씨가 책을 계산하고 나온다. 책을 꼭 껴안고 버스를 탄다. 집에 도착해 식탁에 책을 펼친다. 첫 페이지. 어이스 폴 애플.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영어 배워서 내년에 혼자 유럽 여행 갈 거다. 큰아들이 말한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작은 아들도 덧붙여 얘기를 한다. 엄마,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큰아들이 웃으며 얘기한다. 어머니, 패키지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정순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아들들의 반응이 섭섭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다. 오히려 불끈 힘이 솟는다. 패키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혼자서 길을 찾고 혼자서 주문하고 혼자서 세상을 만나고 싶어. 진짜 내 힘으로 말이야. 아들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 돛은 팽팽하게 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밤 11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정순 씨가 노트에 영어 단어를 쓰고 있다. 애플 버네너 캣도그. 손글씨가 삐뚤빠뚤하다. 첫 항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발음이었습니다. 애플이 어플로 들리고 버네너는 혀가 꼬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60년 동안 한국어만 쓴 혀는 굳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거울 앞에서 입 모양을 연습한다. 땡. 큐. 혀를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반복한다. 아이고 이게 뭐여. 혀가 안 돌아가네. 땡큐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두 번째 난관은 기억력이었습니다. 애플 하나를 외우면 버네너를 까먹었습니다. 오전에 외운 단어를 오후엔 기억하지 못했죠. 노트에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었지만 머리는 백지장 같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본 영어 단어장. 정순 씨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뿌옇게 번진다. 아, 진짜 안 되나 봐. 애들 말이 맞았나.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난 바보야, 바보. 정순 씨가 책을 덮고 고개를 숙인다. 포기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시 책을 편다. 첫 페이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를 도운 것은 뜻밖에도 휴대폰이었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사장님이 알려준 팝하고 번역 앱을 깔았죠. 정순 씨가 서툰 손가락으로 휴대폰 앱을 켠다. 팝하고 하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를 타이핑한다. Where is the bathroom? 이라는 번역이 뜬다. 오 신기하네. 이거 발음도 들려주네. Where is the bathroom? 그날부터 정순 씨의 공부법이 바뀌었습니다. 앱을 켜고 필요한 문장들을 검색했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씩 노트에 옮겨 적고 발음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정순 씨가 매일 밤 휴대폰을 보며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상을 한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원카피, 플리즈를 연습한다. Where is the bathroom? 이 짧은 문장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도 손바닥에 적은 단어를 외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도, 은행 대기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을 때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꺼내 연습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간 정순 씨가 생선가게 앞에서 하우머치? 라고 중얼거린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정순이 언니 요새 이상해. 혼잣말 계속하고. 괜찮아. 야채가게 순영씨가 말을 한다. 영어 배운대요. 외국 간다고. 이 나이에 대단하네. 에이 말도 안 돼. 유난 좀 떨지 마. 주변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나이 들어 정신 나갔나. 애들도 없는데 뭐 하려고 저래. 하지만 정순 씨에겐 이 고통마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순 씨는 쉬지 않고 공부한다. 노트가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인다. 손바닥에 메모지가 너덜너덜해진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간단한 문장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뉴스를 틀어놓고 듣기 연습도 했죠. 물론 10개 중 1개도 못 알아들었지만 0개에서 1개로 늘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인천공항. 정순 씨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에 선다. 손에는 직접 예약한 파리행 항공권.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낸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정순 씨는 당당히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들은 끝까지 걱정했죠. 엄마 혼자 어떻게 가요? 위험해요. 하지만 정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영어 좀 해. 비행기 안. 정순 씨가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본다. 눈물이 핑 돈다. 나 진짜 해냈어. 64살에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있어. 믿기지가 않아. 승무원이 다가온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정순 씨가 잠시 당황한다. 하지만 곧 배운 대로 또박또박 대답한다. Thank you, water, please.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한다. 슈. 통했습니다. 영어로 주문한 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죠. 12시간 뒤 샤를드골 공항. 정순 씨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선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는다. 입국 심사가 남았다. 너무나도 떨렸지만 굳게 마음을 먹는 정순 씨. 퍼퍼스 오브 비진? 정순 씨가 연습했던 대로 대답한다. 사이트시잉. 엔조이 페리스. 공항의 거대함에 압도당해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고 안내방송은 프랑스와 영어가 뒤섞여 나왔죠. 정순 씨는 한동안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연습한 대로 번역 앱을 켜고 메트로라는 표지판을 찾아 걸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역. 정순 씨가 자동 발권기 앞에 선다. 터치스크린을 누르며 티켓을 산다. 손이 떨리지만 해낸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까지 가는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건물들, 지하철 안의 다양한 사람들. 정순 씨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노천 카페. 파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정순 씨가 테이블에 앉는다. 웨이터가 다가온다. 번주. 레디 투 오더? 정순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쉰다. 1년간 연습한 순간이다. 웨이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한다. 원. 카피. 플리즈. 슈.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퍼펙트. 웨이터가 돌아간다. 정순 씨가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기쁨의 눈물, 성취의 눈물이다. 통했어. 내 영어가 통했어. 지금 나 파리 한복판에서 커피를 주문했어. 64살 할머니가 혼자서. 웨이터가 웃으며 슈 라고 대답하는 순간 정순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 64년 만에 처음 맛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자신이 누구 엄마가 아닌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에펠탑 앞. 정순 씨가 40년 전 일기장에 붙였던 그 엽서와 똑같은 각도에서 에펠탑을 올려다본다.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다.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 20살 정순아, 미안해. 이제야 왔어.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 우리 약속 지켰어. 파리 지하철역. 밤 9시. 정순 씨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미끄러질 뻔한다. 한 청년이 붙잡아준다. 물론 여행은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가방을 열려는 손을 가까스로 느끼고 소리쳤죠. 정순 씨가 다급하게 외친다. 노노. 범인이 도망간다. 정순 씨가 가슴을 쓸어내린다. 손이 떨린다.
또 어느 날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다 무릎이 아파 주저앉았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은 정순 씨. 캐리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아이고, 다리야.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집에서 편하게 TV나 볼걸. 패키지 여행으로 올걸. 자기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이 나이에 혼자 다니는 게 맞나. 하지만 그때 가방에서 꺼낸 작은 수첩. 수첩 첫 페이지. 인생이란 깊고 긴 항해 중. 파도가 거셀수록 항해자는 강해진다. 프롬 김정순 나에게. 라고 적혀 있다. 그래. 파도가 거세도 항해는 계속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하겠지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정순 씨가 일어난다. 캐리어를 다시 잡는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간다. 그녀는 몸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기꺼운 대가라는 것을. 아픔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것을.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간의 여행, 2주 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정순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아들들이 마중 나와 있다. 큰아들이 반갑게 마주한다. 엄마, 무사히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작은아들이 껴안아주며 말을 한다. 정말 혼자 다녀오셨어요? 대박. 정순 씨가 활짝 웃는다. 떠나기 전과는 다른 표정이다. 눈빛이 살아있다. 정순 씨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럼. 엄마 이제 영어 좀 한다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같은 벽시계.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정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정순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멍하니 있지 않는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통화를 시작한다. 화면에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인 친구 마리가 나타난다. 봉주르 정순. How are you? 정순 씨가 대화를 이어나간다. I'm good. How about you? 이제 정순 씨는 새벽의 정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차를 계산해 프랑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툰 영어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죠. 정순 씨가 구글 지도를 켜고 다음 여행지를 찾아본다.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화면에 북마크를 추가한다. 다음엔 이탈리아에 가볼까? 아니면 그리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다 가보자. 가족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정순 씨가 파리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신기한 듯 듣는다. 몇 개월 전에는 비웃던 아들들도 웃으며 얘기한다. 엄마 진짜 멋지세요. 저희도 못 해본 건데. 며느리도 장난스레 얘기를 덧붙이며 말을 한다. 어머니 이제 김정순 씨라고 불러야겠어요. 더 이상 그냥 엄마가 아니시잖아요. 아들들은 이제 엄마를 다르게 봅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도전하는 김정순 씨로 부르기 시작했죠. 정순 씨의 항구에 멈춰있던 배는 이제 넓은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동네 경로당. 정순 씨가 할머니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칠판에 헬로, 땡큐, how are you 가 적혀 있다. 정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한다. 여러분 64살에 시작해도 돼요. 아니 74살, 84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질문을 한다. 선생님, 전 이제 70인데 가능할까요? 정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63살에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70이면 아직 젊으시죠. 같이 해봐요. 정순 씨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ABC도 모르던 할머니가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찾아왔죠. 정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 정순 씨가 혼자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본다. 석양이 아름답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린다. 온화한 미소. 정순 씨가 독백을 한다. 인생이 멈춘 줄 알았어. 남편 떠나보내고 자식들 다 커서 독립하고 나만 남았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6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 정순 씨가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걷는다. 파도가 발을 적신다. 팔을 활짝 벌린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라며 스스로 닻을 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당신의 항해에서 가장 바람이 잘 부는 때입니다. 정순 씨가 외운 영어 단어 하나하나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다양한 시니어들의 모습이 몽타주로 지나간다.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마라톤을 뛰는 할머니, 악기를 배우는 어르신, 컴퓨터를 배우는 할머니. 100세 시대 우리의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릅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70대는 더 깊은 도전입니다. 80대는 진짜 지혜의 항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속 돛이 펴져 있는가입니다. 정순 씨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본다. 환하게 웃는다. 정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얘기한다. 지금 바로 당신의 돛을 올리세요. 100세 바다가 당신의 용기 있는 항해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깊고 긴 항해 중 오늘도 당신의 바다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순 씨의 용기 있는 항해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네 인생이란 깊고 긴 항해 중이라 때로는 집채만 한 파도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순 씨가 보여주었듯 닻을 올리고 돛을 펴는 순간 그 파도는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무언가 망설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정순이를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이 어디든 100세 바다가 든든한 등대가 되어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항해는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파도가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